청년과 아재의 대화 청와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곽준엽이라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사방송 하고 있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막귀도 알아듣는 시사상식 작가 김초롱입니다. 언제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MI이긴 한데 사실 그 자사고의 뿌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뭐 인명박정부 때 나온 거라고 알고 있지만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IMF 때 갑자기 빵 하면서 나라가 안 좋아졌단 말이야. 맞아. 안 좋아지면서 사실 자생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인재를 좀 많이 육성해서 배출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인재를 육성해서 배출하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자라는 그런 모색이 있었단 말이야. 다양화를 추진하면서 현행 자사고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가 DJ 정부 때 2001년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아까 뭐 다양화, 뭐 특성화 이런 좋은 말을 정치인들이 많이 갖다 쓰지만 사실 좀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나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냥 고등학교에도 드러났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게 돼. 그럼 당연히 의대, 뭐 서울대 등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우리 때 자사고가 어땠는지 돌이켜보면은 한 2011년도에 나나 내 친구들이 나온 고등학교들이 자사고로 지정되는 일들이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느낀 자사고는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대학 가기 좀 더 수월해지려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이 됐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에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다른 의미의 왜고나 과고가 생긴 거나 사실 다름없었지. 내가 초등학교 막 고학년일 때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고등학교가 민족사관고등학교였단 말이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첫 시범 운영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와 이런 학교가 있구나. 나 진짜 갈 수만 있다면 꼭 입학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학교가 한복 입고 다니잖아. 맞아. 그런 거 마음에 들어? 그렇지. 나 완전 마음에 드는데? 영실 플레인!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본질적으로 다 좋은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이들이 자사고를 가는 이유도 다 비슷한 것 같아.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다. 너네는 근데 만약에 이건 막간을 이용해서 하는 질문인데 시간을 돌렸어. 너희에게 중학교 3학년 그 시절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을 탔다고 생각해봐. 그런데도 안 갈 거야? 어때? 갈 거야? 안 갈 거야? 당연히 가지. 감사합니다. 나는 일단 중고등학교를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4살에 이제 대학을 들어간 케이스라서. 근데 뭐 왜 좀 어른스러운지 알겠다. 나도. 그래서 나보다 그런가 봐. 7년은 먼저 어른이 됐어.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형? 지금 아직 이 나이에도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데. 그니까. 그니까라니. 잠깐만. 영실 플레인! 자사고를 다 떠나서 뭔가를 지정했다가 취소하는 일은 당연히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당사자인 학생들 입장에서도 되게 혼란일 수 있고, 학교 자체 뭐 교직원들도 혼란일 수 있고 학부모들도 혼란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한 찬성 반대를 얘기하기 전에 자사고 폐지 논란이 사실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탈락되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걸 보면서 그니까. 듣던 일반고생들은 정말 운다고 이렇게 내 머리 나. 자사고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번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나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좀 생각을 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상고의 어떤 평가 기준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고, 그럼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것이 아닌가. 그 어느 곳보다 사실 합리적이어야 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교육계가 형평성 문제를 떠안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 사실 이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나 교육감들이 이 자사고 폐지를 항상 주장해 왔는데 막상 그들의 자녀들은 외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교를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거 내론 안 부리냐. 이 문제의 본질은 강남에 몰려있는 교육열. 자사고가 생겼을 때 가장 의미가 있고 좋았던 건 지방이나 지역에 자유형 사립고등학교가 생기면서 강남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그래도 자사고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통했다는 거야. 만약에 자사고를 취소하면 그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아마
돈을 싸들고 강남으로 몰릴걸? 그러니까 사실 이 자사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경제적으로 빈곤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할 학교를 두고서 이 교육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사고가 너무 과하게 입시교육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로 어쨌든 사교육 시장을 더 키워버리니 교육에서만큼은 출발선만큼만은 같은 선상에 좀 서게 해달라. 균등한 교육 기회가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자체는 되게 달콤한 말이고 뭔가 평화로운 말이라고 생각해. 근데 과연 균등한 교육이라는 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사람이 다 똑같이 태어나지 않잖아. 누구는 뭐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국어를 잘하고 다 다르게 태어난단 말이야. 다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다 다르게 받는 것도 너무나 사실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균등한 교육과 뭔가 똑같이 평준화 이런 정책은 사실 교육판 사회주의라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방향성 자체도 못 잡아가고 있고 밑그림 자체도 잘못 그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주입식 교육에 대한 이야기잖아. 사실상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재를 위한 교육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예를 들면은 뭐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키임 방법을 모르는 이 중고등학생들처럼 실제로 필요로 한 교육은 전혀 하질 않아. 그냥 뭐 시험 답안지에 그냥 쓱 쓰면 되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닿아 있는 주제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생각하는 게 생활금융, 생활법률, 생활의학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공교육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나는 이제 고등학생 때 법과 사회 선택 과목을 했었단 말이야. 가장 아마 인기가 없는 사회탐구 과목 중 하나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배운 게 전입신고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속 이렇게 엄청 중요한 얘기들을 안 배운 친구들에게는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내가 되게 크게 난 중고등학교 때 알았던 사춘기보다도 더 크게 알았거든? 나에 대해서 스스로 모르겠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한참 힘들었을 때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왜 학교에서는 친구랑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방법을 안 알려줬을까? 왜 학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딜 가서 무얼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솔루션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교육과정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실 플레인! 유럽 같은 방식으로 더 좋은 대학, 더 잘 살기 위한 루트로 새로운 고등학교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라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직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쪽에서 좀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아주 친한 친구 중에 가수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의 음악을 듣고 그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난 너무 깜짝 놀랐어.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작품으로 자작곡 앨범을 하나 내는 거로 제 졸업 작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졸업장 말고 개근상, 근로상 이런 거 말고 나를 기념할 수 있는 뭐라도 남기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제일 부족한 부분도 대화라고 봐. 나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만 말하는 수업이다.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는 대화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는 과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교육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그 방법론을 좀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으면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술이지 술. 아유. 영실 플레인! 마지막으로 자사고로 삼행시 한 번만 가. 아이고. 와. 자사고? 원래 즉석에서 나오는 게 재밌는데. 맞아. 나 하는데? 자 여러분. 사망할 것 같습니다. 고칩시다. 무엇이든지 간에. 자, 자기 얘기만 할래?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니? 고쳐봐. 교육제도 좀 제대로 개혁스럽게. 자사고가 왜 필요한가? 사교육만 심화시키는데 고집스러운 학구열 강요 그만둡시다. 짜증난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4. 사교 모임에 불과한 고등학교. 9. 고는 이제 다 고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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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교수님은 교육 현장에도 계시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교육은 뭐냐면 뽑는 거예요. 사람을 뽑기 위한 기준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거든요. 예컨대 뭐 상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생활에 필요한 방법들. 이런 것들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게 비어있고 특히 또 하나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 남녀가 어떻게 평등하게 대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로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가 학교다. 정부가 이쯤 되면은 정말 큰 틀에서 좀 해법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래서 대안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5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지정을 취소하고 지속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속하다 보니 이게 탈락하는 학교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또 여전히 자사고로 유지되는 데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차제에 제도로서의 자사고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공론화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크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면으로 승부할 때가 왔다. 동시에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이런 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또 이 자사고 문제 때문에 중학교서부터 또 입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 경쟁이 아래로 내려오고 서열화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수술하기 위한 교육 대개혁이 이제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사실 우리 과제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20년, 30년을 책임질 국가적인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건가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원칙이잖아요.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거기에 맞춰 공교육 개혁해야죠. 그러나 공교육 개혁이 그동안 안 됐고 교육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사실 이 자사고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거잖아요. 그동안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얼핏 든 생각이 이게 지금 자사고를 없앨 게 아니라 이 교육부를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은 그래요. 개혁의 이름으로 미래 세대가 무슨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닌데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 제도라든지 그럼 고교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이 공교육 정상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단편적인 거